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떤 건지 배우고 대표 유형 하나 살펴봤었죠. 원래는 이것까지 같이 하고 문제도 풀까 했는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끊고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단 경로, 최단 거리라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P라는 지점, 이 지점에서부터 Q까지 최단 경로로 가려고 해요. 최단 경로, 최단 거리 여기서는 같은 말이 되겠죠. 최단 거리로 P에서 Q까지 가려고 할 때 그때 가능한 경로의 수 몇 가지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이런 문제를 풀 때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쓰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P부터 Q까지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좋아. P부터 Q까지 최단 거리로 가라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이런 경우겠죠. 쭉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이게 최단 거리가 되겠죠. 물론 이거 가지고 하하 선생님 저는 가로지를 겁니다. P부터 Q까지 직선이 제일 짧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도로망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가는 이런 경로가 최단 경로가 될 거예요. 근데 최단 경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도 이거 최단 경로죠. 그쵸? 뭔가 더 꼬불꼬불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단 경로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 보시면요. 빨간 거는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같죠? 위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같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네 칸, 위쪽으로 세 칸 갔으니까 총 7칸 만에 P에서 Q까지 도달을 한 거죠. 이거 파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파란 것도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고요. 위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갔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7칸 갔으니까 최단 경로가 맞다라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가도 이런 애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고 위로 하나, 둘, 세 칸 갔으니까 여전히 7칸이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는데 P에서 Q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경로의 그 최단 경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무조건 오른쪽으로는 4칸을 가야 되죠. 그리고 위로는 3칸을 가야 된다. 그쵸? 그래서 도합 7칸을 가야 된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모양은 다를지언정.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P에서 Q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요. P에서 Q까지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빨간색 경로로 간 경우는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간 다음에 위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간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파란색 경우, 이 경우 이렇게 간 경우는요. 오른쪽 한 칸, 위쪽 한 칸, 오른쪽 한 칸, 위쪽 한 칸, 오른쪽 한 칸, 위쪽 한 칸, 오른쪽 한 칸 이렇게 간 거죠. 그쵸? 초록색 경우는 쓸까요? 쓰지 말까요? 쓰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간 경우죠. 근데 어찌됐든 오른쪽 4칸, 위쪽 3칸 있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약간 감각 있으신 분들은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오른쪽으로 4칸, 위쪽으로 3칸을 가기만 하면 이 배열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가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위,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시면요. 이거에 해당하는 경로가 하나만 생기죠. 그쵸?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2칸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2칸 가는 요 경로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른쪽으로 4칸 가고요. 위쪽으로 3칸 가니까 이것들을 일렬로 나열하기만 하면은 경로가 생긴다는 거 하나로 딱 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관점에서 보신다면요. 가디순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총 7개를 나열을 하는데 오른쪽 똑같은 거 오른쪽이 4개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누고 위쪽으로 가는 게 3팩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눈다 라고 하시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그럼 물론 이걸 조합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조합으로 보실 거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7개 나열이니까 7개의 자리를 만들어 놔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그 다음에 위로 갈 거. 그쵸? 위로 가는 거 3개 있죠? 그 3개가 놓일 곳만 정해주면 돼요. 요 7개 자리 중에 3군데만 이렇게 딱 정해줘요.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위가 오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이 오겠죠? 따라서 조합으로 푸실 거면은 7개 중에 3개의 자리만 정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7C3이니까 당연히 위에 거랑 결과가 같겠죠. 그래서 총 35가지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이 계산보다는 이 계산이 편할 텐데 아닌가?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조합이. 그럼 어떻게 푸시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2개 다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뭐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건 많이 보시게 될 거고 큰 어려움이 없었죠. 그렇죠? 보시면은 지금 P에서 Q로 갈 때 장애물도 없고 뭐 가면 안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가든 상관없다.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최단 경로 또는 최단 거리에서 가는 경로가 단순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금 굉장히 단순한 경우예요. 특이한 부분이 하나도 없죠. 경로가 단순한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지금 해준 것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디순이라던가 아니면은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P에서 Q까지 가는 경로가 복잡하다, 뭔가 제한 조건들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물론 그 경우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조합을 쓸 수는 있는데 이때는 직접 세는 게 오히려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세는 게 편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죠. 뭐 그거는 모르겠고 직접 세는데 뭐 제대로 세줄 거면은 케이스 분류해가면서 직접 셀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 쓸 수도 있지만 경로가 복잡하고 제한 조건이 많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직접 세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직접 세기의 원칙을 좀 보여드릴게요. 직접 세는 것의 원리. 자, 솔루션 3으로 가시면은 똑같이 P에서 Q로 가는 경로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P에서 Q로. 여기는 4줄. P, Q. 자, 직접 셀 때 우리가 약간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각각의 그 교차점들 있죠? 교차점들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적어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단 봐야 알겠죠? P에서 Q까지 갈 건데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교차점 나눠서 봅시다. 먼저 여기 P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뭐 당연히 한 가지겠죠? 그쵸? 그 경우의 수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에서 여기 이 점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돌아가는 건 이건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P에서 이 점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생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라고 해볼게요. P에서 여기까지 갈 때는 마찬가지로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왜냐? P에서 파란 점까지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요. 빨간 점 거쳐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은 P에서 파란색 간다는 얘기는 P에서 빨간색 거쳐서 파란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경우죠. P에서 빨간색 가나 빨간색에서 파란색 가나 어차피 한 가지 경우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요 점에 도착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P에서 그냥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방법.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그럼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한 가지, 두 가지 해서 두 가지요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요 바로 앞까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죠. 그럼 여기에서 1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란 얘기고요. 여기에서 1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합쳐주면은 두 가지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죠.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요. 여기에 도착하려면은 1로 오거나 둘 중 하나죠. 그쵸? 이쪽이나 이쪽에서 올 수는 없어요.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 오는 방법을 살펴보니까 그쵸?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두 가지인 거죠. 그쵸? 파란색 거쳐서 초록색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고 일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그쵸? 파란색 거쳐서 가니까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 도착하는 방법은 2 더하기 1에서 세 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도착하는 방법 여기도 이렇게 오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거쳐서 오는 방법 여기 가는 방법이 한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더해주시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요.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한 가지 더하면 네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아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세 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세 가지였죠. 그럼 3 더하기 3 해주시면 6이 되고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1 더하기 3에서 4가 되겠죠. 그렇죠? 이 바로 앞에 있는 두 수를 더해주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점점 색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볼게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1이랑 4 더하면 5다. 이렇게 그냥 바로 쓰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6이랑 4 더하면 10이고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4랑 6 더하면 10이죠. 그쵸? 까만색을 써야겠다.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10이랑 5. 요 앞에 거 두 개. 10이랑 5 더하면 15고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10이랑 10 더하면은 20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요 마지막 Q라는 점까지 도착하는 방법은요. Q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오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쵸? 여기까지 오는 게 15가지, 여기까지 오는 게 20가지니까 합치면 Q까지 가는 방법은 35가지가 된다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아까 구한 방법이랑 같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세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제가 그 직접 세는 원리를 하나하나 말하면서 셌으니까 어렵죠. 색깔 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셌으니까 어렵죠. 근데 그냥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익숙해지시면은 직접 세는 방법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칸이 엄청나게 많지 않는 이상은 직접 세는 게 굉장히 빨라요. 자, 그래서 P에서 Q까지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1, 1, 1, 1, 1, 1, 1 여기는 1 더하기 1에서 2고요.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3, 6, 10, 40, 20, 5, 15, 35 이렇게 빠르죠? 이거 안 늘려요. 그쵸? 제가 너무 빠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습하면 저보다 빨라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하면서 해서 느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말 안 하고 하면은 더 빠르게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지점에 오는 요 숫자는요. 요 앞에 거 두 개, 4랑 6 더하면은 1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경우의 수 더해 가시다 보면은 Q점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단 경로, 최단 거리 이런 거 구하는 문제에서는 경로가 단순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차피 이것도 빠르니까 어차피 빠르죠. 직접 세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경로가 복잡한 경우를 좀 살펴보는 게 순서상 맞겠죠. 그런 경우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색깔별로 분류를 해놓은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색깔별로 어떻게 분류했냐면요. 이렇게 첫 번째 경우 봤고요. 이렇게 두 번째 경우 봤고요. 세 번째 경우 이렇게 봤죠.
그리고 네 번째 경우, 다섯 번째 경우, 여섯 번째 경우 전부 다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로를 나눴잖아요. 그쵸? 이거는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그 필기노트에 제가 적어 놨어요. 왜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누는지. 그거는 필기노트를 좀 봐주시면, 심화학습 하실 분들은 필기노트를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굉장히 자세히 써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 그려가지고 경로들을 확인했다는 거. 네, 이런 것만 약간 그냥 이미지만 좀 남겨두셔도 일단은 괜찮아요. 심화학습 할 거면은 좀 더 알아보시고. 자, 그러면은 좀 복잡한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로가 조금 복잡한 케이스. 먼저 경유점,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점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거에서는 P에서 Q까지 경로를 살펴봤는데, 자, 이제는 하나 더 추가해서 R이라는 점을 하나 찍어 놓을게요. 그랬을 때 P에서 Q까지 최단 경로는 맞는데 R을 반드시 지나게. 그래서 P, R, Q 순서대로. 그러니까 요 R이 경유점이 되겠죠. P, R, Q 순서대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몇 개냐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쵸? 이때는 분명히 아까보다는 경로가 조금 복잡해졌죠. 그쵸? 생각할 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제한, 그런 제한 조건들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 자, 그럼 R은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쵸?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전체 경우 35가지에서 아까 35가지 구했죠. 여기서 R을 지나지 않는 경우를 다 빼버릴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쓱 보니까 그 경우를 빼는 게 더 힘들어 보여요. 그쵸? R을 안 지나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래서 그냥 R을 지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라고 마음을 굳혔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R을 지나야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볼까요? 이 부분 없어도 되죠? 이 부분도 없어도 되죠? 그쵸? 저 부분은 쓸모없는 영역이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아까처럼 R을 지나야만 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P에서 R을 거쳐서 Q로 간다는 거는 일단 P에서 R로 가자. 그쵸? P에서 R로 간 다음에 and R에서 Q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P에서 R로 가고 and R에서 Q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 일단 P에서 R로 가는 최단 경로의 개수를 살펴보시면요. P에서 R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 가야 되죠. 그쵸? 오른쪽 2번, 위로 2번. 그래서 총 4번을 가는데 같은 것이 2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R에서 Q로 가는 방법은요. R에서 Q로 가려면 오른쪽 2번에 위쪽 1번이죠. 무조건. 그쵸? 그러면은 오른쪽 2개 위 하나니까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 AND죠. 그쵸? P에서 R로 가고 AND R에서 Q로 가는 거니까 곱하기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어차피 4C이고 앞에 건 3C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조합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경우는 18가지가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었으면 해피엔딩입니다. 끝났어요. 행복하다. 그런데 이렇게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익숙해지시면은 저는 이걸 막 지우고 막 이렇게 화살표도 표시하고 막 이랬는데 익숙해지시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보여요. 네,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걸 아니까.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저건 어려운데요 하시면은 뭐 별 수 있나요? 직접 해야지. 물론 2가지 방법을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 각자한테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P에서 R 지나서 Q 지난다고 했으니까 각각 그 경우의 수를 직접 이 지도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일단 R까지 오는 방법은 여섯 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여섯 가지죠. 똑같이. 그쵸? 왜냐면 R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여섯 가지예요. 근데 여기 가려면 무조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똑같이 여섯 가지죠. 마찬가지로 이 점도 마찬가지. 이 점도 이 점에 도착하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R까지 도착하는 방법의 수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점에 도착하는 방법도 여섯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끝. 자, 그럼 이 점도 어차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여섯 가지죠? 자, 그럼 더해주시면 끝입니다. 여기는 6 더하기 6 하면 12가 될 거고 여기는 12 더하기 6 하면 18이니까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세주는 것도 절대 느리지 않고요. 굉장히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로 지나면 안 되는 점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에요. 지나갈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경우. 아까랑 똑같은 지도인데 제가 가운데다가 호수를 그려놨어요.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지점을 건너시면 안 돼요. 그쵸? 수영을 아무리 잘하셔도 호수를 피해서 얌전히 도로로 가시는 게 낫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피해서 Q까지 이 호수로 뒤덮여 있는 이 물로 뒤덮여 있는 영역을 지나지 않고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찾아라 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럼 보시면은 지나면 안 되는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쵸? 일단 호수 안에 빠져있는 이 교차점들은 다 지나가시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경로가 복잡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직접 세는 게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세는 걸 먼저 풀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직접 풀 거다라고, 직접 셀 거다라고 하신다면요. 직접 셀 거다. 그림을 미리 하나 더 그려놓을 걸 그랬죠. 자, 보시면은 PQ 이렇게 있고요. 호수가 있다. 여기가 못 지나가는 곳. 이거 빼고 세자.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건 두 가지고요. 여기까지 가는 건 1 더하기 2에서 세 가지. 여기까지는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지금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네 가지예요. 왜냐면은 이 점에 도착하려면은 이렇게 오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밑에서 오는 경우가 불가능하죠. 호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방향만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가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올라오는 방법은 없어요. 호수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 도착하는 방법도 왼쪽에서 오는 방법은 없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밖에 없어요. 이쪽 방향밖에.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1이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올 수 있는 수도 1이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몇 가지냐? 여기서 오거나 따라서 네 가지, 한 가지 더해주시면 5가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직접 세봤더니 경로가 5가지밖에 없답니다. 그쵸? 그래서 총 최단 경로의 수는 5개가 된다. 5가지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직접 세는 게 어렵지가 않죠. 익숙해지시면은 저런 갈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경우도 잘 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어떻게 푸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떠올리시면 되기는 해요. 자, 일단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경로가 있잖아요. 경로에서 아까 제가 경로가 있을 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쪼개서 이 점과 이 점 지나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쪼개서 2점, 2점, 2점 지날 때 대각선으로 쪼개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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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지날 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대각선을 그어줄 건데요. 대각선 그어줄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하면은 호수랑 최대한 많이 겹치게 대각선을 그려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긋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P에서 Q로 갈 때요. P에서 Q로 갈 때 반드시 지나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P에서 Q로 갈 때 이 점, 이 점, 이 점 만약에 호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네 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게 돼요. 그렇죠? 잠깐 생각해봐도 그렇겠죠. 호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P에서 Q로 갈 때 이 네 개의 점 중 하나는 무조건 지나가죠. 그렇죠? 저거를 건너뛰고 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어떤 경로든지 이거 네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 네 점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호수가 있죠. 호수가 있다 보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은 못 지나가요. 그럼 반드시 지나가는 두 점이 여기랑 여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경우라고 했지만 사실은 경유점이 두 개 있는 경우랑 같은 경우죠, 요거. 그쵸? 반드시 이 점 또는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아, 이거는 경유점 문제랑 같은 케이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R이라는 점과 S라는 점을 도입을 했을 때 우리가 P에서 R을 지나서 S로 가는 Q. P에서 R을 지나서 Q로 가는 경우 또는 P에서 S를 지나서 Q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건 결국에 경유점 문제니까 P에서 R로 가는 경우를 먼저 보시면 되겠죠. 그럼 P에서 R로 가는 경우는 위로 3칸, 오른쪽 1칸이니까 총 4칸. 그쵸? 그럼 4C, 3에서 4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곱하기 R에서 Q로 가는 경우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쵸? 곱하기 1 해서 이건 4가지 경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건 쉽네요. P에서 S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죠. 이거 한 가지밖에 없고요. S에서 Q로 가는 경우도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P에서 S로 가는 방법 한 가지, S에서 Q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자, 그런데 여기 또는으로 묶여 있죠. 따라서 여기 나온 4가지랑 여기 나온 한 가지를 더해 주시면은 4 더하기 1 해서 당연히 아까 구한 5가지가 나올 겁니다. 해결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약간 포인트를 바꾸는 거예요. 지나갈 수 없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지나가야만 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준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저 지점 말고 다른 지점을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맞습니다. 다른 지점 따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호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아까 저 빨간색 대각선을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려본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4군데가 있죠. 그렇죠? 이 대각선과 만나는 점이 4군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 P에서 Q로 갈 때, P점에서 Q점으로 갈 때 이 4개의 점 중 하나는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지나고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점 중에 하나가 애석하게도 지금 호수에 가라앉아 있죠. 그럼 여기는 못 지나간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요 R이라는 점이나 요 S라는 점이나 요 T라는 점, 이 3개의 점 중 하나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고 따라서 RST가 경유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P에서 R을 지나서 Q로 가는 경우, P에서 R을 지나서 Q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죠. 그렇죠? P에서 T를 지나서 Q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예요. 그렇죠? P에서 T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것도 한 가지고 P에서 S를 지나서 Q로 가는 경우는요. P에서 S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2가지, 3가지죠. 근데 S에서 Q로 가는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럼 S에서 Q로 가는 방법은 결국에 3가지다. 그러니까 S에서 Q로 가는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앞에 있는 거랑 같이 곱해주면 3 곱하기 1에서 3이 되는 거고 당연히 5가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을 사실 어떻게 그려도 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지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똑같이 풀어줄 수 있긴 하지만 이 대각선을 또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편해지기도 하고 조금 불편해지기도 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요 점 경유점이 R이랑 S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는 RST 세 개나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 풀 거면은 요 대각선이 최대한 이 호수랑 많이 겹치게, 갈 수 없는 지역이랑 많이 겹치게 해서 갈 수 없는 지점의 수를 늘려놓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좀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요. 자, 제가 아까 P에서 Q까지 갈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굉장히 정사각형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사각형이라고 봐주세요. 근데 이 경로의 모양이 이게 정사각형 모양이든 아니면은 조금 길게 늘려서 이 경로의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든 간에 P에서 Q, P에서 Q 이 왼쪽이랑 오른쪽 최단 경로의 수가 달라지진 않죠. 그쵸? 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쵸?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같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뭐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P에서 Q까지. P에서 Q까지다. 이렇게 놔도 최단 경로의 수는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뭐 평행사변형이든 말은 뭐든 이 도형의 모양 자체는 변하지 그 최단 경로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기본은 평행사변형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뭐 약간 도로 모양을 이상하게 바꿔놓은 약간 반원 이용해서 바꾸는 문제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은 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교과서 문제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해보세요. 1번은 해보시고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번 보시면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거 3개, 파란 거 3개, 파란 거 2개, 빨간 깃발 3개, 파란 깃발 2개, 초록 깃발 2개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를 찾아라 라고 했죠. 보시면요. 빨간 깃발 3개, 파란 깃발 2개, 그리고 초록 깃발이 2개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서로 같은 깃발들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빨간 거 3개 같은 애들이고 파란 거 2개, 초록색 2개 각각 같은 깃발들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총 지금 7개가 있겠죠. 이 7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문제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7팩토리얼을 3개니까 3팩, 2개니까 2팩, 2개니까 2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물론 답을 내주셔야겠죠. 계산해야겠죠. 보시면은 7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이죠. 제가 왜 3팩토리얼에서 끝냈는지 아시겠죠? 그쵸? 이렇게 지워주려고. 분모에서 지금 3팩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2팩, 2팩이 있는데 4죠? 그러면 요거 2개랑 4가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남을 테니까 6, 5, 30이죠? 7 곱하면은 2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총 210가지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게 1번, 2번이 있네요. 1번이 요거였고 2번 보시면은 파란 깃발이 양 끝에 오도록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죠. 뭔가 조건이 하나 생겼네요. 7개를 나열을 하는데 4, 5, 6, 7 파란 깃발이 양 끝에 오래요. 그러면은 파란 깃발 다 썼네요. 파란 거 다 썼죠? 저건 고정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남아있는 요 5자리만 신경 쓰면 되죠? 그러면은 빨간 거 3개랑 초록색 2개가 남았으니까 5개 중에 빨간 거 3개, 초록색 2개다.
그러면은 OC2니까 10가지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거 바로 확인 가능하시죠? 그쵸? 이 파란색은 어차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순서 바꾸는 방법은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10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은 올림픽 탁구의 단식 경기는 7세트 중 4세트를 먼저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다. 7판 4선승제죠. 두 선수 A, B가 7세트까지 경기한 후에 승리하는 선수가 A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무승부는 없다. 이기든 지든 둘 중 하나고요. 7경기를 다 해야 되죠. 그랬을 때 A가 이겨야 되죠. 이렇게 봅시다. A가 이기는 경우를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 거고요. A가 지는 경우를요, X로 표현을 해줄게요. 그쵸? 그랬는데 만약에 A가 이기면은 요거는 경기가 겨우 4번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총 7번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런 경우가 아니라 뭐 A가 지고 쭈루루룩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총 7번의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총 몇 가지가 있겠냐? 라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규칙을 하나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런 경우가 7경기를 하는 경우고요.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쭉쭉쭉쭉 이렇게 해도 A가 7경기를 이기는 경우겠죠. 그런데 여기서 규칙이 뭐냐면요. A가 만약에 7경기를 하기 전에 4경기를 다 이겨버리면 7경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4경기를 다 이겨버리면은 7경기까지 하지 않죠. 미리 끝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마지막 자리가 무조건 A가 이기는 걸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요 앞에는 사실 어떻게 나열이 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A가 3번 이기고요. 3번 지면은 되죠. 그쵸? 그럼 경기가 끝날 일이 없이 6경기가 이루어지죠. 그러고서 마지막에 A가 이겨주면 끝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총 7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 마지막 자리는 고정이에요. 무조건 A가 이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거는 요 앞에 있는 6자리가 되고 그 6자리 중에 이기는 경우 3가지만 자리 정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6시 3이니까 요거는 20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요거 6팩, 3팩, 3팩 계산하셔도 당연히 6시 3이니까 똑같이 20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몇 번 나열을 하시다 보면 규칙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번 보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은 요거 3번이었고요. 4번 보시면 오른쪽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지점에서 출발하여 B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P는 지나고 Q는 지나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경로가 좀 복잡하네요. 경로가 좀 복잡하니까 직접 세는 게 빠를 수 있겠구나 생각을 머릿속에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되고 세로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았어. 이러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R이 있고 Q? R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여기에 P. 그리고 여기에 Q.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P는 지나래요. 경유점이 P예요. 그리고 Q는 지나지 말래요. 이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최단 경로의 수가 몇 개냐라고 했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한이 많이 걸렸을 때는 그냥 세는 게 편합니다. 자, A에서 P까지 가는 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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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6, 40. 자, A에서 P까지 가는 건 일단 10가지죠. 그런데 이제 Q를 지나지 않고 B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럼 Q 빼고 갑시다. P에서 요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10가지죠.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 똑같이 10가지, 10가지. P에서 위로 가는 것도 10가지, 10가지. 자, 근데 Q로 가는 게 이거 더하고 있으면 안 돼요. Q는 지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2점까지 가는 방법이요.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수밖에 없죠. Q에서 오른쪽으로 못 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10가지고요. 2점까지 가는 방법도 2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죠. 여기도 10가지. 그리고 2점까지 오는 방법은 이제 일로 올 수도 있고 일로 올 수도 있으니까 10가지, 10가지에서 20가지. 그럼 여기는 20가지, 여기는 40가지다. 20 더하기 20해서 40이다. 이런 식으로 세주면 굉장히 빠르죠? 네. 이렇게 그냥 직접 세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떻게 볼 거냐면은 A에서 일단 P를 가는 거예요. 그럼 A에서 P 가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이죠. 그러면은 5팩, 2팩, 3팩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 3번, 위 2번이니까. 그럼 일단 A에서 P까지 오는 경로의 수를 다 찾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P에서 B로 가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런데 P에서 B로 갈 때 우리가 지금 Q는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P에서 B를 가는 방법을 구해요. Q 지나가도 상관없게. 그럼 P에서 B 가는 방법은요. 똑같이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이죠. 그럼 이것도 5팩에다가 2팩, 3팩이 맞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Q를 지나는 경우는 세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경우에서 뭘 빼주면 되냐? 이 경우에서 뭘 빼주냐면은 P에서 Q를 지나서 B를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Q와 원래 지나면 안 되는 점이니까. 그쵸? Q를 지나버린 경우를 제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P에서 Q를 지나 B로 가는 경우는요. P에서 Q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Q에서 B로 가는 방법은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총 6가지 경우를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은 요 앞에 요거는 5C이니까 10이 될 거고요. 10 곱하기 이것도 10이죠. 10 빼기 6이다. 해서 10 곱하기 4니까 40이다. 당연히 아까 구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점을 지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쵸? 그 점을 포함해서 그냥 경로를 구한 다음에 그 점을 지나는 경우만 따로 빼주는 이런 풀이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까 얘기해줬던 대각선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어떤 대각선이냐? 지금 Q를 지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길 지나게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A에서 P까지는 갔어요. 근데 P에서 B로 가실 때 2점, 2점, 2점은 반드시 지나셔야 돼요. 그쵸? 여기만 이렇게 따로 보는 거예요. 이 사각형만. 그랬을 때 P에서 B로 가려면 무조건 이 3점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나야 되죠. 그쵸? 근데 Q는 빼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점, 뭐 R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요 점, S라고 할게요. 우리가 P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구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P에서 S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를 구해줄 수가 있죠. 그 두 경우를 더한 다음에 A에서 P로 가는 경우랑 곱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뭐 직접 해볼게요. P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P에서 S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요. P에서 S로 가는 건 한 가지인데 여기서 한 가지, 2가지, 3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면은 한 가지랑 3가지 더하면은 4가지가 되고요. 앞에가 10가지였죠.
그럼 10 곱하기 4 하면 똑같이 40이 나오겠죠. 뭐 어떻게 구하시든 답은 당연히 같게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직접 세는 게 빠른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빠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대각선 이용해서 지나는 점들 나누는 방법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조합만으로 한 번에 풀리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길 기대하는 건 약간 욕심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 혹시나 안 풀리면은 그냥 세시는 게 오히려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순열 3종 세트를 추가로 더 배웠고요. 요거 헷갈리지 않게 잘 복습하면서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순열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합, 좀 다른 조합, 중복 조합이라는 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것까지 하면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할 테니까 헷갈리기 전에 복습 미리 많이 해주세요. 교과서 문제 다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중복 조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